어린 시절 때 또 대단히 많은 실패의 경험들 그리고 어려움의 경험들을 많이 쌓아놓고 나니까 오히려 또 중후반 때 같은 경우는 이 축적되어 있는 삶의 경험치들이 녹아져서 안정적인 사업의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뭐든 다 좋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리고 그 일을 또 끝까지 좀 이렇게 추구해 나가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직장의 정석 임 대표입니다. 대표님, 지난 시간에 사원 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다음 얘기가 제가 너무 궁금해서 잠도 못 잤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사실 사원 시절을 여차저차 잘 보냈고요. 그러다 당돌하게 창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창업 때는 되게 호기롭게 사실 시작을 했지만 잘 안 됐어요. 아, 내가 조직 관리에 대한 부분 너무 모르는구나. 조직 관리도 좀 알고 그다음에 내가 디렉터로서의 어떤 전체적인 기획이나 프로젝트 자체를 또 만들어서 성공을 시킨 경험도가 없이는 이 창업을 하는 게 참 맞지 않는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고 두 번째 창업은 정말 잘 다니던 직장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고 창업을 하려고 정말 그만뒀어요. 저는 직장을 때려칠 때는 한 가지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잘 나가고 있지 못할 때 절대 때려치면 안 돼요. 왜냐면 결국에는 내가 어떠한 것을 성공하지 못한 채로 다른 일을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신도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가다가 벽에 부딪히고 나면 다시 무언가 새로운 걸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늘 이 벽에 맞아서 결국엔 돌아가는 신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지론이 있었어요. 잘 나가고 있을 때 때려쳐야 된다. 그때 이제 우리 회사가 여러 가지 조직 개편 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던 상황이었어서 제가 저희 사업부를 또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빠져도 업무상에 전혀 지장이 되지 않을 정도까지 만들어 놓은 이후에 이제 과감하게 회사를 이제 그만뒀거든요. 잘 됐을까요? 아, 진짜 왜 자꾸 이런 시련을. 안 됐겠죠, 솔직히. 겁나게 안 됐어. 겁나게 그냥 안 된 게 아니라. 겁나게 안 돼. 겁나게 안 되고 정말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냐 뭐 거기까지 가고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제 지금은 창업하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지만 자본금 5천만 원 있어야지만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 시절에는 사실 돈이 없었어요. 5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회사를 그냥 호기롭게 때려쳤는데 저한테는 사업 계획서가 있었어요. 사업 계획서를 잘 만들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예전 거래처였는데 그 양반한테 보여주면서 나는 이 사업 계획 내용을 가지고 어떤 회사로 취업을 해야 될지 아니면 창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근데 좌우중간 중요한 건 돈은 없어.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일주일 뒤에 5천만 원을 자기가 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사업에 끼워달라고 하더라고요. 같이 동업을 하자. 그래서 그래?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CSI 시스템즈라고 하는 지금 CS 쉐어링의 모회사인데 그것을 창업을 합니다. 그 회사는 지금 2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회사를 창업을 해서 그 친구가 겁나게 싸웁니다. 동업은 어렵더라고요. 사실 이제 제가 비모 카드사에서 새롭게 업무를 저를 보고 주셨어요. 사무실도 주셨어요. 너무 멋진 일이죠. 직원 한 명만 뽑았어요. 사장 1명, 직원 1명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업자였던 친구는 직장 생활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카드사 내에서 사무실 하나를 주셔서 그 사무실에서 처음에 업무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앞전에 제가 사원 시절 때 뭐 잘했죠? 카드 발급 잘했죠? 그걸 또 여기서 잘합니다. 이러한 일을 저희가 해서 그것도 돈을 꽤 벌었습니다. 벌으면서 사실 이제 그 5천만 원을 제가 갚아나가는 형태로 해줬어요. 왜냐면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전세 자금을 빼왔더라고요. 이혼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자금을 우리가 빨리 벌어서 빨리 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는 그거를 이제 줬어요. 다 돌려줬고.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가 그 한 6개월 정도 열심히 했습니다. 잘 됐을까요? 잘 되고 있었죠. 자, 근데 이제는 환경이 받쳐주질 않아요. 처음에 직원 1명으로 시작했는데 여러 명의 직원들도 늘어났고 그러면 우리는 번듯한 컨택센터 그리고 사무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돈 벌어서 다 갚았잖아요. 없잖아요, 회사에 돈이. 근데 이때 G사가 나타나죠. K모 대기업에서 저희한테 컨택센터를 먼저 선구축해주고 그리고 월정액으로 받아가는 엄청난 장기 계약을 제가 체결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임대료가 2,500만 원. 에? 너무나 무서운 일이죠. 근데 그것을 제가 사인을 합니다. 아니,
컨택센터 원래 한 5천만 원 정도는 들어가는 거 아니야? 2,500이면 싸지? 이러면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K모사에서 3억 정도로 투자해서 인테리어도 다 선투자를 다 해주셨어요. 한 6개월 뒤에 외환 위기가 터집니다. 4개의 기업 중에 3개가 문 닫는다는 그런 시절이 터져서 결국에는 이 3개가 될 것이냐, 남은 1개가 될 것이냐, 절대절명의 위기 상에 놓이게 됩니다. 저는 직원들도 있고 직원 급여도 내보내야 되는데 임대료만 2,500만 원에 나가고 있는데 심지어는 프로젝트들이 처음에 막 들어오다가 외환위기 때 어땠어요? 모든 비용을 전체적으로 다 삭감했죠. 저희에게도 그 불행은 닥쳤습니다. 그래서 비모사에서도 업무를 이제 더 이상은 못 주겠다. 그리고 다른 모 회사에서도 더 이상 우리가 마케팅 비용을 쓸 수가 없다. 이러면서 모든 업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저는 이제 경제사범이 되는구나. 내가 드디어 이제 사식을 누군가 넣어줘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1년도 안 됐는데 경제사범 되고 막 이러는 거 아닌가. 너무 어려워지더라고요, 마음이. 근데 당시에 이제 신용보증기금에서 사실 이제 대출을 해주는 이런 제도들이 있어서 이제 거기를 찾아가게 돼요. 근데 그것도 신용 상태가 굉장히 우수하고 어느 정도 건실한 회사한테 주는 것이지 몇 억 정도를 그냥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생떼를 씁니다. 저희 같이 어려운 기업들한테 당연히 자금 지원을 통해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건실한 회사한테 지원을 해주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설득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2억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금을 받아서 사실 이제 다음 달 정도면 매달 2,500만 원에 해당하는 이 임대료를 제가 못 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회사 대출을 받아서 이제 그 자금을 들고 있었어요.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때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경영 기법을 생각해냅니다. 경기가 어려우면 엄마들이 돈을 어디에다 쓰나요? 교육에다 돈을 씁니다. 고객사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고객사 하나하나를 유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거 아닌가요? 폭삭 소가수다에서 금명이가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교육 사업을 막 하더라고요. 그 시기에. 맞아, 그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일을 한 군데 계속 데려오면서 사실은 이제 업무를 유지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직원들 월급 주고 2,500만 원 자체도 사실 계속 내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래서 사실 빚이 계속 쌓여가면서 약 1억 원 정도가 됐을 시 그때 이제 저는 기로에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일단 저에게 사무실 투자를 해주셨던 K모 회사에게 맞짱을 뜨죠. 나 여기서 오늘 망할 거야. 그러면 지금 너네한테 1억도 못 주고 그러면 나 나자빠질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금을 좀 줄여서 기간을 길게 해주는 건 어때? 그게 통과가 됐을까요? 1,500만 원으로 낮춰주고 대신에 남은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좀 뒤로 연장을 해주는 형태로 하고 그다음 일부 금액은 또 할인을 해주셨어요. 이런 상황에 나는 끝도 없을 것 같고 계속 부채에 시달릴 것 같고 결국엔 난 경제사범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멘토 3명을 찾아갑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한 분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처음 시작 자체를 심지어는 10원 한 장 안 갖고 시작했잖아. 왜냐면 친구 돈으로 시작을 처음에 했고 근데 그렇게 보면 지금 1억을 네가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해보면 어때? 그걸 자본금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때? 나는 그렇게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단 네가 사업에 자신이 있는 한 지금 그것은 큰 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사업에 대해서 자신이 있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 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열심히 일했어요. 14시간 일하기 운동, 16시간 일하기 운동 같은 걸 저 스스로 매일 했어요. 그 당시엔 거의 자지도 않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사람이 해야 될 몫을 저 혼자 거의 다 하는 슈퍼우먼이 돼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해서 열심히 일해서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K 대기업에게 제가 갚았던 돈이 10억이더라고요. 10억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깨달아지는 건 뭐였냐면 그 10억을 내가 자산 형태로 만들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우리 회사 사무실로. 그거 사무실을 빌려서 준 돈이 10억인 거잖아요. 그거를 제가 한 6년, 7년에 걸쳐서 갚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국엔 다 갚고 났는데 남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나 자신은 알잖아요. 아, 내가 이런 일을 해냈다. 그 신의를 지켰다. 그리고 이 과정을 지켜봤던 모든 사람들이 다 저의 협력자가 됩니다. 건실하게 일해서 그 위기 상황을 계속 이겨나가는 것을 보고 업무를 계속 주세요.
야, 너 정도의 실력자라면 내가 한번 맡겨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네가 설령 그 일을 그르친다 하더라도 난 너의 진정성을 믿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이 끊임없이 계속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창업을 시작을 했지만 사실 약 10여 년간은요, 상당히 지지부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지리하고 또 가장 인내심을 많이 필요로 했던 구간인데, 이 구간 동안에 저는 책임감이라고 하는 거, 또 인내심이라고 하는 거, 삶의 현장에서 느껴지는 수많은 인간관계, 또 그 속에서 버티고 이겨내는 힘, 이런 부분들을 길러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요, 우리 회사가 어떻게 이러한 정말 성공 스토리를 탄탄하게 만들어갈 수 있었는지, 그와 관련된 비법, 그 과정에서 일어났었던 이 배신에 대한 스토리, 이 부분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다음 편에서는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의 정석, 임 대표였습니다. 안녕!